네, AI에서 이제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요즘 뭐 서비스 프로바이더나 아니면은 이제 AI 모델을 하신 분들,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이제 입력을 한 그런 것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결과물에 이제 기여를 고 있는데요.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 결과물이 만약 문제를 일으키면은 실제 이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런 게 이제 사실 좀 요즘 많이 논쟁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금 이 AI 모델이 그 독립적인 법적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의견들이 많고요. 향후 이제 AI가 뭐 많은 분야에 이제 적용되려면 그거를 위한 이제 뭐 법적 지위나 새로운 어떤 주체로 규정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는 편이고요.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겠어요? 네. 아무래도 이제 그 법적 용어들이 뒤에 좀 나와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는데, 이제 상표권이나 초상권, 뭐 저작권 같은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, 약간 그래도 혹시 뭐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까 봐 좀 명확하게 좀 했고요. 어, 대부분 이제 독점권이랑 베타권, 그러니까 베타적 권리 두 가지가 되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, 그 독점권은 딴 사람들이 못 쓰게 하는 거이고요. 베타권은 이제 그, 그 새로운 저작물이 나타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 어떤 그 행위를 어느 한쪽에 귀속되도록 하는 권리예요. 2차 창작물이 나타났을 때 그거를 이제 어디까지를 내 권리로 가져갈 수 있느냐를 규정한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면책 조항인데요. 항상 약관 사용할 때 이제 엔드 유저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그 최종 사용자가 이제 사인하게 되는 약관이 있거든요. 거기에 이제 그 서비스 제공자가 어떤 결과물이 나왔거나 뭐 현상,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지하는 거고요. 사실상 이거는 어 약간 결국 다툼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항이라서 사실 근데 이제 1차적으로 어떤 법적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조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네, 다음 장 넘겨주세요.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면책 조항을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 두 가지가 지금 이제 약간 큰 틀인데 하나는 이제 해당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모든 소프트웨어에 이게 MS에서 처음에 넣은 건데 그 MS가 그 버그라는 게 사람이 아무리 잘 만들려고 해도 내 맘대로 안 동작할 수 있다라는 걸 이 문항을 넣어놨어요. 그래서 이제 모든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걸 다 같이 넣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실수나 이런 거, 그러니까 네가 예를 들어서 A라는 기능이 동작합니다라고 해도 A를 안 넣어도 사실은 책임 물을 수 없어요, 사실. 그 약간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도 이제 원래의 목적은 이제 사람이 실수하거나 악의적인 그 의도가 없다고 하면은 그 사람한테 책임을 못 묻도록 한 조항인데 이 말 그 자체를 해석을 해보면은 사실은 이제 매뉴얼이나 상품 카탈로그에 A라는 기능이 있다라고 적혀 있었는데 막상 구매했는데 없어도 없거나 뭐 아니면 제대로 동작 안 해도 이거에 대해서 할 수 없어요. 네.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논란의 조항이긴 하거든요. 두 번째는 그 소프트웨어를 특정 조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항목들이 들어가 있어요. 그 예를 들면은 이제 PC방에 설치되어 있는 그 OS 같은 거는 그 PC에만 써야 된다. 뭐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OS 사면 여기다도 깔았다가 지웠다가 다른 컴퓨터에도 깔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걸 구매할 때 요 소프트웨어는 요런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항목들이 상품마다 그러니까 동일한 소프트웨어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거를 이제 제약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면책 조항으로 동작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 해당 소프트웨어가 범죄 행위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될 만한 것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미리 넣어놔요. 그래서 이제 면책 조항과 이 뒤에 이제 범죄 행위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앞에 서비스 프로바이더와
AI 모델을 제공한 회사들은 모두 법적으로는 그 책임이 없다. 이게 1차적인 시각이에요. 네, 다음 장 좀 넘겨주세요. 그래서 결국은 앞에서 이제 결론은 이제 결국 엔드 유저가 그 문제가 나면 엔드 유저가 다 책임지는 게 되고요. 그 항목만 놓고 봤을 때. 근데 이게 좀 그 설득력이 있는 게 그러니까 표절 이게 대부분 이제 표절인데 표절을 할 때 프롬프트에 뭐 특정 작가의 특정 작품을 그려줘라고 하면 사실은 그걸 이제 표절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내가 근데 이제 표절이라는 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이미지를 그냥 머릿속에 그려가지고 아 뭐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사이트 이미지니까 뭐 현대적이고 뭐 높은 고층 뭐 빌딩이 있고 막 이렇게 약간 그런 이미지를 머릿속에 상상해서 그려달라고 했는데 마침 얘가 이제 학습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어떤 유명한 사진 작가의 그 구도나 이런 색감을 그 결과물에 녹여냈다. 그래서 그 작가가 문제를 삼았다. 그러면 사실은 이제 아무리 업체가 여기 이제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허용을 하더라도 엔드 유저한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. 이게 이 이제 그 AI 저작물에 대해서 사용하실 때 항상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되고요. 이거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AI뿐만 아니라 모든 뭐 템플릿이나 이미지 공개 사이트에서 한 것도 동일하거든요. 거기서 모든 걸 검수해가지고 이제 안전한 이미지만 있으면 좋겠지만 실수로 만약에 그렇게 됐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까 면책 조항이 있으니까 서비스에서 어떤 관리자가 이거 공개되고 안전한 이미지입니다 올렸는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켜도 그 업체는 면책이 돼요.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도해서 나쁜 행위를 한 게 아니면은 그거는 뭐 사람으로서 어떻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냐 이런 취지로 사실은 넣은 거기 때문에 어,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이제 이미지 생성 서비스는 이제 모델 기반으로 해서 가장 이제 업체에서 일종의 우리 모델 가지고 이런 거 할 수 있어라고 이제 공개된 것들 세 개를 좀 뽑았고요. 이제 미드전이랑 달리가 제일 이제 좀 많이 유명하긴 한데 어도비를 넣은 이유는 어도비가 지금 그러니까 모델 학습을 할 때 그림을 이제 가르치잖아요. 근데 안전한 그림들만 했대요. 그러니까 오픈 라이선스는 오픈이라고 찍혀 있는 이미지들을 학습시키는 데 썼고 퍼블릭 도메인은 저작권이 만료돼 가지고 뭐 200년 전 그림이나 이런 것들만 학습을 해가지고 법률 리스크가 굉장히 낮다라는 게 특징이라서 넣었고요. 근데 얘는 이제 그 당연히 이렇게 그 유료로만 이제 써야만 되고요. 그리고 많이 썼을 때 모든 그 사용자가 저작권 자체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줘요. 그래서 이제 조건만 보면 가장 좋은 거고요. 그리고 이제 미드 전이나 달리는 이제 뭐 그 마케팅으로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 제일 이제 많이 써보셨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미드 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이 10억 이상인 기업의 직원은 무조건 프로 이상을 써야 하지만 이제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프리에서는 쓸 수 없고 그리고 내가 뭐뭐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줘 하면 그 이미지는 무조건 자동으로 커뮤니티로 자동으로 링크가 생성돼서 이러이러한 이미지가 생성됐습니다. 이렇게 거기에 게시가 돼요. 그 퍼블리시가 돼요. 그래서 거기에다가 개인적인 정보나 혹은 개인적인 어떤 취향 같은 걸 넣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유의를 해야 되고요. 다리는 이제 뭐 많이 쓰는데 뭐 약간 얘가 프롬프트 입력에 약간 그 검수를 하거든요. 그래서 자유롭게 프롬프트를 만들 수 없어요. 그게 약간 제약인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미지 생성 서비스고요.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. 음. 근데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데 이거 당연한 얘기긴 한데 요즘에 이제 문맥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. 문맥이라는 게 뭐냐면 그 생성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생성하는 것 바깥에 있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주는 거예요. 이게 이제 이게 그림이니까 그림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보면 어 뭐 무슨 애완견을 위한 쇼핑몰에 대한 사이트 이미지를 생성해 줘라는 거는
그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잖아요.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구체적이냐 추상적이냐에 따라서 이 결과물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문맥이라는 건 뭐냐면 이 이미지를 올릴 사이트는 다크 테마를 가지고 있다. 그러니까 어두운 계열의 색깔들이 바깥에 배치될 것이다라는 정보를 주면은 얘가 거기에 어울리는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바깥에 예를 들면은 우리 웹사이트는 반응형이고 뭐 1024에 뭐 1024 가로 길이에 최적화된 사이트다라는 정보를 문맥으로서 그걸 넣어주면은 훨씬 더 내가 이제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. 그다음에 뭐 추상적인 표현이나 구체적인 표현은 이제 그 이미지를 묘사할 때 얼마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을 쓰냐에 따라서 이제 잘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. 네. 그리고 아니, 다음 장 넘겨주세요. 네, 네, 마지막인데요. 이제 템플릿 기반 AI 서비스라는 게 좀 있는데, 아까 이제 그 프롬프트를 만드는 게 사람이 만들면 이게 처음에는 꽤 그러니까 처음 프롬프트를 넣어가지고 만드는 게 사실 제일 잘 만드는 느낌이 나요. 만들면 만들수록 막 좀 이상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. 그게 이제 프롬프트가 체계가 없이 막 만들어지니까 그런 건데, 지금 이제 요 표에 있는 서비스들은 그 사용자가 한두 줄을 넣은 걸 가지고 AI를 돌려가지고 AI가 자기네들의 그 이제 프롬프트를 생성하는 프롬프트를 한 번 더 돌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훨씬 더 예를 들면은 뭐 질문을 역으로 던져가지고 뭐 나무를 그려줘 했을 때 나무의 가지는 뭐 풍성했으면 좋겠습니까? 아니면 뭐 가늘었으면 좋겠습니까? 뭐 이런 식으로 템플릿팅된 어떤 질문들이나 정보들을 더 얻어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만들어 주는 거, 그 프롬프트를 얘가 누적시켜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프롬프트를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걸 쓰면은 훨씬 더 이제 약간 일관성 있는 품질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. 얘네들은 어차피 뒤에는 다 모델이 앞에 보여드린 표에 있는 그 모델들을 쓰기 때문에 사실은 그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퀄리티의 이미지가 나오긴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얼마나 이제 사용자한테 편의성을 제공해 주냐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요. 뭐 우리나라 그 업체도 있고 아니면 해외 업체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유명한 것 다섯 개 해가지고 뽑아봤습니다. 네, 발표는 여기까지고요.